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소렌토 플래티넘 시공을 했던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저희 시공이 플래티넘도 있고 베스트 1번, 베스트 2번 기본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는데, 패키지 상품은 틴팅하고 PPF 유리막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차주님들이 원하시는 방음 시공이라든가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 시공을 추가로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플래티넘, 저희가 시공하는 모든 품목들이 들어간 시공을 했던 차량이고요. 그 시공, 신차 검수부터 그 다음에 신차 패키지 작업했던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녹화된 영상인데요, 신차 검수 후에 바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MQ4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자, 검수를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안쪽에 이게 처음에 제조하고 나서 바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한번 닦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손으로는 안 닦이거든요. 이 유리 얼룩도 이게 안 지워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유리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지워집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닛도 좀 약간 단차가 있죠. 원래 이 라인이 이 보닛 끝라인하고 맞아야 되는데, 휀다가 안쪽 바깥쪽으로 밀린 건지 보닛이 이쪽으로 들어간 건지 약간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요 차이가 그대로 여기 엣지에서도 차이가 있고, 뭐 이 정도는 뭐 제네시스에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한 편은 아니고, 뭐 굳이 뭐 이걸 조정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외부에서 이 도장면에도 지금 이게 지금 묻었는데, 이게 유리에 지금 묻은 게 안 지워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해서 안 지워진다 하면 유리를 교환을 하던가 아니면 빠꾸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면 다른 부분들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고 차주님한테 얘기해드리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체크하고 인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수가 완료가 됐고, 저희가 유리 쪽의 얼룩은 도장면에도 마찬가지지만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이 포함되어 있는 시공을 하고, 유막 제거하고 발수 코팅이 포함된 시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리 얼룩은 저희가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면에도 광택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검수하고 나서 그 문제점을 차주님한테 얘기해 드렸고, 자, 잘 해결이 돼서 인수를 하여서 패키지 시공을 들어갔습니다. 자, 윈도우 필름부터 시공을 했고요. 저희가 신차 패키지 중에 베스트 1을 제일 가장 많이 차주님들이 많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저희 예전부터 단골 고객님이셨고, 이번에 신차를 출고하면서 저희 시공을 개별로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에 신차에서는 전체 다 시공하는 플래티넘 시공을 하셨고요. 윈도우 필름도 네포스 MB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R이라는 반사 필름으로 업그레이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사 필름을 시공해드렸고, 반사 필름도 마찬가지고 비반사 필름도 마찬가지지만 성형하는 기술과 이 시공하는 기술에 따라서 시인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 그 다음에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를 열을 가해서 필름을 그 라운드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시인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본드층이 손상이 된 상태로 시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름을 성형할 때 저희가 유리에다 올려놓고 필름을 먼저 성형한 다음에 그 성형된 필름을 안쪽에다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하기 전에 성형하는 과정이 필름을 건들지 않고 성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시공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 시공부터 먼저 진행됐고요. 네포스 R이라는 필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열차단율은 95% 정도 나와요. 그래서 반사 필름은 일단 가시광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일반 그 비반사 필름보다는 열차단 효율이 더 좋습니다. 차단율이 좋은 게 아니라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에도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더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야간 시인성이나 주간의 시인성도 반사 금속 필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된다고 모두 금속 필름은 아니고, 금속을 사용해서 열차단 효과를 내는 게 이제 반사 금속 필름인데, 금속 스퍼터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로 사용해서 어떻게 스퍼터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코팅을 하는 건데, 제작하는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금속이 들어간 필름하고 그냥 반사만 되는 필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필름들은
시인성이 좋고, 같은 농도에 비하면 시인성도 좋고, 열 차단율이 동일하다고 하면 금속 필름이 훨씬 더 차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가시광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부 언더코팅부터 진행을 했고요. 언더코팅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소렌토가 아닌 것 같네요. 소렌토는 멀티링크인데 다른 차랑 사진이 섞인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저희는 이제 플래티넘 방음 시공이 풀 방음이 들어가는데, 도어하고 그 다음에 하부 휠하우스 이렇게 펜다 쪽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알루미늄 패드를 도어나 휠하우스에 부착을 하고요. 이 알루미늄 패드도 순 알루미늄이 있고, 페트 타입이래요. 페트 타입의 필름을 입혀진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 건 순 알루미늄으로 2018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 붙이고, 이게 MS 폴리머를 분사한 상태고요. 이렇게 시공을 하면 MS 폴리머 자체도 방음 원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음 효과를 이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알루미늄하고 그 부틸이 부착이 돼서 진동과 차음 역할을 하고, 이 폴리머가 방음 역할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소렌토네요. 예, 소렌토 하부 작업 중이고, 이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볼트나 너트 이런 부분들 다 감싸서 나중에 정비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시공이 되면 안 되는 프로펠러 샤프트나 드라이브 샤프트에는 마스킹이 꼼꼼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하부 쪽에는 휠하우스 휀다, 이쪽에는 알루미늄 패드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하부 주요 부품들, 요 링크나 쇼바 하단 쪽,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이쪽에 진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허브에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는 곳을 지날 때 흔들림으로써 얘네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진동을 다 잡아준 거고, 알루미늄 패드를 최대한 빼곡하게 붙여야 이제 차음 역할을 하겠죠. 이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순정 MS 폴리머 같은 그 재질로 코팅이 된 건데, 쇼바 하단 옆에 주변에 살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저희가 완벽하게 해드리는 거고, 알루미늄 패드를 붙이고 MS 폴리머를 분사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 흡음재를 융착하는 게 휠하우스 휀더 3중 방음인데, 하부 쪽까지 전체 이렇게 MS 폴리머로 분사를 한 모양이고, 이게 하부 시공한 거 보면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나중에 정비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아까 보시면 이쪽에는 시공이 안 됐죠. 요거 시공하면 나중에 이 열 관리가 안 됐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이쪽에서 그 현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하부 쪽에 시공하되 배터리 쪽은 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공하지 않고, 이 부분은 따로 방청 작업을 따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들도 가능하고요. 네, 하부 쪽에 이렇게 시공이 됐고, 이제 하부 패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널들은 고밀도 흡음재를 융착을 해서 조립이 됩니다. 휠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 흡음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흡음재가 있고, 이 잡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천이 있는데, 순정에서 사용하는 건 흡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정에 쓰이는 그 부직포를 가지고 휠하우스 방음을 시공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 시공을 하셨는데 효과가 별로 못 느낀다면 자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시공 후에는 토크렌치로 조이고요. 이게 이 규정 토크가 있는데 범위가 좀 크긴 한데, 이 볼트에서 힘 받는 게 아니고 허브링에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이 볼트는 허브링에서 휠 타이어가 밀리지 않게만 살짝 잡아주는 거지, 무식하게 이거 세게 조이는 거 아니에요. 도어 트림에 보면 여기 패스너 자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순정 패스너를 제거하고 저희가 순정 부품을 사용해서 신품으로 다 교환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 파란 색깔과 그 흰색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이 파란색이 원래 되어 있던 부분은 파란색으로 꽂아줬고, 흰색으로 꽂아진 부분은 흰색으로 다 꽂아준 상태고요. 흡음재도 저희가 자재가 PP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페트 타입에 섞여 있는 그런 흡음재보다는 훨씬 더 방음 효과가 좋아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공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이게 건조가, 도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밀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조립을 해버리면 이 냄새가 한 1년 정도 갑니다. 고무 냄새가. 그래서 유해한 냄새는 아닌데 이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조립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공이 하루가 넘게 걸리는데,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저희 시공 맡기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제가 충분하게 건조할 시간도 필요하고 시공도 넉넉하게 꼼꼼하게 또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나왔는데 급하게 써야 되는 분들은 저희하고는 안 맞죠. 도어 트림도 다 이제 건조가 됐고, 그래서 시공을 해드렸고 다 조립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광택 작업을 하는데, 신차 때 광택을 왜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차 때 광택하는 거는 도료가 날려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도료 제일 상위층에 미립화된 입자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장면을 깎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커버링하고 마스킹한 시공이고요. 그 도장면 광택할 때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뭐 필러 몰딩이나 고무 몰딩이나 이런 것들, 이런 파츠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 신차 때 광택을 하면 도장면을 깎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면의 구조를 보면 제일 아래에 이제 모재가 있겠죠. 그리고 전착 도장이 들어가고, 그 전착, 뭐라고 하나지, 아연 도금이죠. 네, 도금 작업이 끝나고 그 위에 이제 페인트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프라이머 작업이 마치면 상도, 베이스, 이거는 컬러 코트예요. 그래서 내 차를 어떤 컬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컬러가 바뀌게 되고, 그 위에는 클리어가 입혀지는데 요 오돌도돌한 도료 입자들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코팅을 올려 놓으면 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라 얇은 스크래치들은 그 유리막 코팅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광택을 하더라도 신차의 도장면 두께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손상이 된 상태에서 미립화된 입자들도 있고 손상도 되고 에칭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정도 스크래치를 없애려고 하면 여기 부분까지 깎아내야 되는 거고요. 이쪽은 여기 부분까지 깎아내야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이걸 다 깎아내진 않고 이걸 이렇게 그 페인트를 접합을 하거든요. 컴파운드 자체가 접합 컴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깊게까지 깎으면 초보자들이 작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거 깊게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약간 굴곡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광택이 살아나는 거고, 자, 이렇게 광택은 신차였을 때 광택하는 거는 요 미립화된 입자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도장면을 깎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에서 봤듯이 도장면에 미립화된 입자가 있을 때는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광택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투명하고 맑게 만들어서 베이스 코트가 더 진하게 제대로 된 컬러를 보여드리는 거고, 광택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광이 더 좋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광택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유리막 코팅.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CS80이라는 도막형 코팅제가 올라갔고요. 코팅제를 이렇게 올리고 시공을 했고, 자, 소렌토 차량 거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죽 보호 코팅 작업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랑 보조 배터리 설치를 하면 이제 플래티넘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데, 플래티넘 패키지에서 기본 플래티넘에서 윈도우 틴팅을 네포스 RE 금속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고요. 썬루프까지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4채널 포함해서 아이나비 메가 플러스라고 4채널 블랙박스 있거든요. 그거 설치할 거고, 보조 배터리도 그에 맞게 용량 큰 거 16A 짜리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GV80은 보험 처리 때문에 오셨고, 지금 프론트 범퍼, 그 다음에 PPF 손상이 된 부분 다 원상 복원해 드렸고요. 이제 내일 출고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산타페. 전에 윈도우 틴팅을 저희가 네포스 MB로 전부 다 시공한 차량인데 프리미엄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도 이번에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도어 캐치 안쪽에 보면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캐치 다 분리해서 작업할 거고, 지금 플라스틱 하단 트림도 더 많이 오염이 돼 있고, 번호판이 이게 봉인 볼트가 이렇게 부식돼 가지고 썩었을 정도인데, 이렇게 된 거는 세차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들은 광택 작업을 하면 차 상태는 더 좋아지는데 작업하기가 준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랜저 차량은 가죽 보호 코팅으로 입고됐다가 이제 방청 작업도 같이 작업할 거예요. 자, 이상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수원점 대표님도 그렇고 뭐 서산점 대표님도 오셔서 도와주고 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수준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차 패키지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저희가 시공하는 모든 품목이 들어간 플래티넘 시공이었고요. 저희한테 시공을 한 가지 정도 받아보신 분은 이제 저희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다른 매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이제 가격대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시공을 한번 시공을 자체를 비교를 하셔야지, 같은 이름으로 시공되는 시공 자체를 비교하시고 가격만 보시니까 이제 차이점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공하실 계획이 있으면 시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장에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딜러들을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차가 항상 많은 이유는 그만큼 정성하고 시공 퀄리티가 높기 때문이고, 한번 시공하신 분들이 계속 만족하기 때문에 재방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공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매장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